이수 페타시스 2부 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뭐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온 종목은 아니고 네. 올 초부터 뭐 다 살펴봐도 손에 꼽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증권사의 목표 주가부터 간단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올 초에는 10,000원 정도로 제시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점점 올라왔죠. 그래서 최근에는 얼마까지 나왔습니까? 한 45,000원? 그렇죠. 네, 그 정도. 그래서 실제로 그 목표 주가 비슷한 정도까지 고점이 나왔었고 지금은 조정을 받아서 3만 원대 초반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증권사 리포트를 몇 개 좀 살펴볼 텐데 이 키워드만 먼저 좀 짚고 들어갈게요. 이것도 앞에 이슈랑 똑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주, 그러니까 실적 면에서 수주 모멘텀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AI용 기판 MLB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1월달에 키움증권에서 나왔던 거 10,000원대로 목표 주가 10,000원 딱 나왔었죠. MLB 공급망의 탈중국화 얘기를 했는데요. 예. 딱 이제 이해되시죠? 그동안 다 중국이었는데 AI 시대에 MLB 기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중국을 벗어나서 이 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NV사, I사 이쪽 수주가 올해 본격 증가할 것이다. 어디예요? 네, 엔비디아와 인텔이죠. 그렇죠. 네, 엔비디아와 인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1월 30일에 나왔던 게 또 유한타에서 있는데 여기 14,000원으로 제시를 했죠. 네. 4분기 뭐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했고 그리고 챗 GPT의 수혜 이거를 말했습니다. AI네요. 그렇죠. AI 수혜라는 거고 NV사향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NV사 어디죠? 역시 또 엔비디아입니다. 역시 그 예상 그대로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2월달과 4월달에 키움증권의 실적 리뷰 리포트가 나왔었고 5월달에 DS증권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14,000원으로 신규 제시를 한 리포트였는데 여기서도 중요 키워드가 이거예요. MLB 전문 생산 업체다. 수주 견조하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죠? 그냥 MLB니까 아까 봤던 그거고. 그렇죠. 수주 견조는 엔비디아 쪽 뭐 수주 견조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5월달에 SK증권 18,000원으로 신규 제시를 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서버 AI 가속 기용 기판 MLB죠. 이 MLB 공급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수 페타시스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뭔가 키워드가 다 비슷하네요. 다 똑같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앞서 이슈만 잘 공부해 놓으셨더라도 리포트 이야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기판 업체들과는 차별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네. 현재 주가가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비싸다. 요거 5월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SK증권에서 똑같은 분이 또 썼는데 목표 주가만 올렸어요. 4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AI 가속기용 MLB 요거 또 강조하고 있고요. 똑같은 멘트죠. 또 하나 플러스하자면 AI 관련된 매출이 24년에 더 늘어날 것이다. 요 정도가 주요 내용들입니다. 리포트 내용 참고하시고요. 네, 그 증권사 내용 쭉 보게 되면은 같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던 회사인데 네. AI라는 새로운 걸 딱 맞아들여서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는 이런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재무 제표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은 분기로 매출액을 쭉 봤는데 뭐 화면에 나가다시피 한 1,000억 원대 작년 초에 1,000억 원대 한 중반에서 좀 끌어올렸죠. 근데 뭐 나쁘게 보면은 더 이상 못 끌어올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뭐 특별히 빠짐없이 아주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놔봅니다. 자, 네. 다음 장은 영업이익의 빨간색 막대 그래프인데요. 네. 이만큼 매출액 내고 빨간색만큼 마진을 냈다 정도가 되겠는데 작년 3분기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치였고 약간은 이제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진이 올해까지 좀 안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다들 뭐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뭐 올해 좀 안 나올 수는 있지만 내년도부터 또 기대가 된다.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다라는 분석이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도 같이 참고해 두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23 제 마지막 그래프는 바닥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은 자산 총계입니다. 뭐 계속해서 돈도 매출액만큼이나 비슷하게 5천억 원대 이상을 살짝 유지해주는 모습인데요. 예. 부채 총계 갖고 있는 빚은 얼마나 됐을까? 이렇게 봤을 때에는 자산 총계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부채가 약간씩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 갭이 점점 벌어지는 거. 네.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이렇게 딱 빨간색, 파란색만 보면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
다음 장 이렇게 보시면 부채 비율까지 이렇게 점점 빚이 많이 줄고 있고 확연하게 줄고 있어요. 회사가 빚이 줄면서 좀 나아져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100은 넘으니까 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점점 컨트롤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 앞으로의 방향성이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ROE가 되겠습니다. 우리 되게 남겨 먹죠. 이거 굉장히 고부가 가치라고 아까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무려 이 주식으로 수익률을 주주들한테 얼만큼 내줬냐? 50% 이상 내준다는 건데 대단히 큰 거예요. 이게 비교 대상을 어떻게 할까? 통상 그렇잖아요. 주식을 할까 아니면 그냥 은행에다 넣어둘까? 요렇게 비교를 했을 때 자, 어제 금리 상황을 국내 금리 상황을 좀 적어왔어요. 예금은 제일 많이 받아봤자 4.1%, 적금이 10% 초반, 그리고 CMA 같은 경우에는 3% 중반. 그러니까 50% 이상이니까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 그렇죠. 은행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앞서서 이제 5월에 막 급등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냥 그 PE라든지 기업의 가치 자체는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주가처럼 급등세를 타고 있다라는 점. 지금 거의 뭐 PER 30배 그리고 PBR 같은 경우 20배 약간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참고를 네. 해보셔야 돼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PBR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PCB 대표적인 업체들이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얘네 PER이 10배에서 한 30배 수준 요 정도 되니까 이렇게 크게 올라온 이수페타시스가 유독 고평가돼 있진 않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봤었을 때는 글로벌 대비해서는 약간 높지만 이 PCB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그런 관심도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 흐름표 보겠습니다. 작년 2분기 때는 참 별로였어요. 네. 물건 팔아다가 계속 마이너스였었는데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그 다음 분기부터는 다 플러스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품 팔아서 남겨모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또 초반에 얘기했지만 제품도 못 파니까 투자도 못 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렇게 안 좋다가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많이 했다는 거죠. 점점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투자하냐 빌려서 투자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 3분기부터는 투자를 시작했는데 뭐 자기 돈으로 좀 했다가 남의 돈 살짝 빌렸다가 또 자기 돈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이 산업과 관련해 성장하려는 움직임들을 숫자로 보여줬습니다.